사람 열매. 고무고무 열매를 먹은 루피의 정체는 사실 사람 열매를 먹은 태양신 니카였습니다. 그런데 루피처럼 자신이 먹은 열매의 진짜 이름을 모른 채 신의 열매를 사용하고 있었던 인물이 한 명 더 있다면 믿을 수 있으신가요? 그 단서는 23년 전 우리 모두가 무심코 지나쳤던 하늘섬의 기이한 인사법, 바로 배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늘섬 사람들은 인사할 때마다 배꼽을 외쳤던 것일까요? 오늘 영상은 이 사소한 단어 하나에서 시작된 원피스의 두 번째 신의 정체와 세 번째 신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합니다. 하늘섬 에피소드의 거짓말쟁이 노랜드는 자신이 황금으로 가득 찬 섬에 다녀왔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왕을 데리고 자야로 돌아왔을 때 섬은 이미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후였고 그는 영원히 거짓말쟁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죠. 그런데 노랜드가 그랬던 것처럼 오직 진실만을 말했지만 누구도 믿어주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넬입니다. 말버릇처럼 자신이 신이라고 말해왔었던 에넬의 정체는 정말로 신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먹은 열매에 숨겨진 진명은 바로 사람 열매 모델 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17세기 일본에서는 대단한 그림이 하나 그려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풍신뇌신도라는 작품입니다. 일본의 국보 43호에 해당하는 이 그림은 번개를 다루는 뇌신 라이징과 바람을 다루는 풍신 후우진이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직은 잘 모르고 계시지만 재미있게도 이 두 명의 신은 모두 원피스의 등장인물에 해당합니다. 먼저 라이진의 생김새는 매우 독특한데요. 그는 몸에 이상하게 생긴 북을 8개나 두르고 있고 동시에 황금으로 만들어진 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번개를 일으키고 싶을 때마다 이 봉을 사용해서 북을 때리곤 했죠. 그러면 북에서 갑자기 번개가 튀어나와 지상으로 떨어지곤 했습니다. 바로 에넬의 전투 방법처럼 말입니다. 에넬은 자신을 공격하는 와이퍼를 제압하기 위해 봉을 이용해서 등에 달려있는 북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북의 모양은 갑자기 거대한 새로 변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변해버린 새는 거대한 뇌조가 되어서 와이퍼를 공격했죠. 결국 에넬이 강력한 번개 능력을 사용하는 방식은 이미 일본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뇌신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넬이 사용하는 금으로 만들어진 봉의 정체도 뇌신이 가지고 있는 황금봉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에넬이 사용하는 봉은 그 길이가 너무 길어 뇌신의 것과는 다르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에넬은 번개를 이용해 황금을 원하는 대로 재련하는 뇌치금이라는 재미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루피를 상대할 때 봉을 순식간에 날카로운 창으로 바꿔내면서 루피의 고무 능력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결국 에넬의 뇌신은 황금 그 자체를 무기로 다루는 사람이었으며 때문에 그가 사용하는 무기의 형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에넬이 가지고 있었던 황금봉과 북이라는 설정은 오랜 시간 뇌신의 상징이었던 그의 무기들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에넬의 몸에 붙어있는 이 북의 정체가 바로 쿠릉쿠릉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생겨난 물건이라는 것인데요. 하늘섬의 사람들은 보통 청해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날개가 달려있어 많은 분들이 에넬의 몸에 달린 북도 그런 날개 중 하나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섬 에피소드가 시작된 지 23년이 지난 지금 그 어떤 인물도 에넬처럼 몸에 북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았죠. 심지어 에넬의 몸에 연결되어 있는 북은 에넬이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과도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북의 정체는 쿠릉쿠릉 열매가 주는 능력의 일부분에 해당했으며 에넬은 멀쩡한 하늘섬의 사람이었지만 이 열매를 먹고 나자 몸에서 북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설에는 이미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요. 바로 작가님이 직접 그리셨던 나미의 모습입니다. 작가님은 과거 쿠릉쿠릉 열매를 먹은 나미를 그려달라는 한 독자의 요청에 정확히 위와 같은 그림을 그려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알 수 있지만 정상적인 자연계라면 절대로 생길 리 없는 뇌신의 북이 나미의 몸에도 자라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연계 열매는 사용자의 몸을 자연 그 자체로 만들어낼 뿐 몸의 자연이 아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가님은 쿠릉쿠릉 열매가 사실 동물계 열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매의 모델인 뇌신에 맞춰 나미의 몸에도 북이 자라난 것을 그려두셨던 것이죠. 결국 쿠릉쿠릉 열매의 북은 마치 니카의 하얀색 옷차림처럼 뇌신이라는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특징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결국 쿠릉쿠릉 열매의 정체는 바로 사람 열매 모델 뇌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에넬이 먹은 것이 루피와 같은 신의 열매였기 때문에
에넬이 루피와의 전투에서 가장 막바지에 사용한 필살기의 이름도 뇌신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변신했을 때 가지게 된 생김새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디자인은 대놓고 풍신뇌신도에 그려진 뇌신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뇌신으로 변한 에넬은 라이진의 모습처럼 뱃살이 나오고 상의가 없이 하의만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외에도 날개옷이 생기고 북이 달려있는 모습까지 모든 외형이 이미 뇌신과 완벽하게 일치되어 있었습니다. 환수종은 그 종류에 따라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환수 그 자체가 하나의 자연과 동일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피닉스로. 피닉스는 새이면서 동시에 불꽃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마치 이그리그 열매처럼 불꽃으로 변해 적의 공격을 흘려넘길 수 있었죠. 그리고 이는 에넬의 능력도 완전히 똑같은데요. 뇌신은 어디까지나 동물계인 사람 열매에 해당하지만 그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번개 그 자체인 상상 속의 인물입니다. 때문에 그는 자연계의 힘까지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니카라는 신이 고무인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초인계인 고무의 힘까지 동시에 가진 사람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에넬의 정체가 사실 사람 열매 환수종 뇌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피스에 등장할 또 다른 악마의 열매를 미리 알아낼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뇌신의 파트너였다고 불려지는 전설의 동물계 열매 고대종 뇌수 라이주입니다. 라이주는 유명한 만화 포켓몬스터에 등장하는 라이츄의 모티브로 라이츄뿐만 아니라 피카츄와 피츄를 포함한 모든 번개질 캐릭터들의 모티브입니다. 이 뇌수는 상당히 귀엽게 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쥐나 고양이 등등 여러 가지 동물로 묘사되는 존재였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라이주는 자신의 친구인 뇌신 라이진과 똑같이 정말 독특한 한 가지 취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취향은 바로 배꼽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먼 옛날 일본 사람들은 아이들이 여름에 더워 배를 내놓고 있으면 어른들이 뇌신이 배꼽을 잡아먹는다며 겁을 줬다고 하는데요. 이는 뇌신이 배꼽을 훔쳐간다는 오랜 전설에서 유래된 것이며 때문에 과거 일본의 어린아이들은 여름에도 배꼽을 가리는 옷을 입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설은 재미있게도 갓 에넬에게도 완벽하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배꼽이라는 인사법으로 말이죠. 먼 과거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일본의 사람들은 하늘 위에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고 이런 하늘 세계에는 뇌신과 뇌수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중 뇌신은 북으로 벼락을 일으켜 지상의 요괴들을 처치하는 존재이며 벼락은 뇌신이 키우는 뇌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때문에 에넬이 북을 두드리는 장면을 잘 보면 알 수 있지만 에넬이 북을 두드릴 때는 단순히 번개만 사용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는 번개로 만들어진 소환수를 부를 때에만 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북을 두드렸을 때는 뇌조가 소환됐고 두 번째로 북을 두드렸을 때는 뇌수가 소환됐었던 것이죠. 결국 뇌신은 하늘 세상에서 수많은 뇌수들을 거느리는 신에 해당하며 그가 북을 두드리면 뇌수가 지상으로 내려가 요괴를 처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뇌수들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현상이 번개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때문에 사람들은 구름 위의 세상에서 지상으로 번개가 내려치면 그것은 하늘에서 뇌수가 내려온 것이며 뇌수는 지상을 떠돌다가 다시 하늘 세계로 올라간다고 믿었습니다. 덕분에 일본에 남아있는 과거의 기록들을 잘 찾아보면 재미있게도 벼락이 친 자리에서 뇌수를 발견했다는 목격담이 남아있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런 과거의 설화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구름 위의 세상은 이미 만화로 그려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섬의 에피소드로 말입니다. 하늘섬은 설화의 내용대로 구름 위에 존재하는 새로운 세상이었으며 이곳에는 이미 정말로 뇌신인 에넬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이렇게 뇌신이 지배하는 하늘의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배꼽이라는 단어로 인사한다는 독특한 설정을 집어넣게 되었던 것이죠. 이곳은 뇌신이 지배하고 있는 공간인 만큼 사람들은 뇌신이 가장 좋아하는 배꼽을 인사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뇌신의 배꼽 사랑은 정말 재미있게도 작중에서 여러 번 이미 힌트로 등장했던 적이 있는데요. 바로 루피가 에넬과 처음으로 전투하게 되며 배꼽을 가격했었던 279화입니다. 이 챕터에서 루피는 에넬을 쓰러뜨리며 그가 에넬의 천적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이 279화의 SBS를 보면 한 질문자가 친구의 고향에 배꼽 축제라는 것이 있는데 당연히 코니스도 참가하겠죠. 라는 독특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님은 이 질문에 뜬금없이 에넬도 갈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은근슬쩍 에넬이 배꼽을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특징을 알려주고 있었죠. 또한 나미는 전투에서 유일하게 혼자 살아남아
에넬의 마음에 드는데 성공의 글을 따라갔던 적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때 나미가 입은 옷은 배가 보이는 의상으로 배꼽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이렇게 배꼽을 좋아하는 특징은 뇌신이 키우는 동물인 뇌수들도 똑같았는데요. 뇌신이 사람의 배꼽을 훔쳐간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면 뇌수 라이주는 사람의 배꼽에 들어가서 잠을 잔다는 기이한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뇌수들은 종종 지상에 내려오고 나서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사람의 배꼽 속으로 들어가서 잠을 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잠들어버린 뇌수를 깨우기 위해 뇌신은 그에게 화살을 쏘게 되는데 이 화살이 사람의 배꼽으로 날아가 뇌신에게 배꼽을 도둑맞게 된다는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결국 뇌신은 사람들의 배꼽을 훔치거나 잡아먹는 사람에 해당하며 뇌수는 사람들의 배꼽에 들어가서 잠을 자버리는 동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재미있는 설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된 한 가지 정말 독특한 표지가 있습니다. 바로 에넬과 함께 고양이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표지에 등장하고 있는 고양이의 정체는 바로 라이주입니다. 에도시대 중기에 적혀 있었던 자료에 의하면 과거 사무라이들은 번개를 맞은 뒤 라이주를 잡는데 성공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잡은 뇌수는 거대한 고양이처럼 생겼고 회백색 털은 윤기가 나며 햇빛을 비추면 금빛으로 변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작가님은 에넬과 함께 잠자고 있는 라이주의 모습을 거대한 회백색 털을 가진 고양이로 그려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양이가 라이주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요. 바로 고양이의 손이 위치한 자리입니다. 라이주는 사람의 배꼽에서 잠자는 걸 좋아하는 독특한 고양이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이 고양이는 은근슬쩍 한쪽 팔을 뻗어서 에넬의 배꼽을 만지며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결국 작가님은 에넬과 잠자고 있는 고양이의 정체가 뇌신과 뇌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은근슬쩍 고양이의 손을 에넬의 배꼽에 올려두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들의 정체가 라이진과 라이주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라이주에 대한 한 가지 독특한 비밀도 알아낼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뇌수 라이주의 정체가 동물계 고대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지가 그려진 998화의 제목은 고대종으로 작중에서 처음으로 동물계 고대종 능력자들이 출연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작가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998화의 표지에 뇌수인 라이주와 뇌신인 에넬을 함께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알려주는 진실은 간단합니다. 라이주는 사실 동물계 환수종이 아니라 동물계 고대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수종이란 상상의 동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환상의 존재들에게만 환수종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죠. 때문에 아마도 에넬이 먹은 쿠릉쿠릉 열매의 모델 뇌신은 니카처럼 동물계 환수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역사 속에서 뇌신의 기록은 당연히 남아있지만 그를 직접 보았다거나 무엇보다 그의 흔적이 화석이나 미라로 남았던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뇌수 라이주는 그 사례가 완전히 다른데요. 라이주는 과거 에도시대 중기의 사무라이들이 직접 잡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니가타현의 한 절에는 라이주로 만들어진 미라까지 전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다른 절에서도 라이주로 만들어진 미라라고 주장되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죠. 때문에 도대체 그 미라가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냥 고양이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의 반응도 그냥 고양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오랜 시간 남겨져 온 미라들 때문에 현대의 전문가들은 과거의 사람들이 사양 고양이를 뇌수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양 고양이는 나무뿌리나 나무에 자란 열매를 먹으며 생활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나무 위에서 생활하다가 번개가 떨어질 때 놀라서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떨어진 고양이를 사람들은 뇌수가 떨어졌다고 착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실이 무엇이든 결국 라이주는 이미 여러 가지 흔적이 남아버린 상황인데요. 때문에 작가님은 라이주를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동물인 환수종이 아니라 공룡처럼 흔적이 남아있는 동물계 고대종으로 분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종이란 공룡처럼 그 흔적이 남아있어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다고 여겨지는 동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룡처럼 실제로 화석이나 유적 등이 남아있는 존재라면 그들은 환수종이 아니라 고대종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작가님은 일부러 수많은 공룡 능력자들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998화에서 고대종이라는 제목과 동시에 라이주를 표지에 그려두셨던 것입니다. 자, 결국 원피스 세상에는 이미 두 개의 악마의 열매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계 환수종 사람 열매 모델 라이진, 두 번째는 동물계 고대종 라이주입니다. 다만 라이주의 경우 고양이부터 쥐나 강아지까지
정말 다양한 동물로 묘사되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동물로 결정될지는 어디까지나 작가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라이주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지는 이미 작중에서 그 힌트가 등장한 것 같은데요. 바로 로키가 가지게 된 라그니르입니다. 라그니르는 재미있게도 망치인 주제의 번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무기는 스스로 날아다니기까지 하고 있죠. 번개를 다루며 스스로 날아다닌다는 점은 북유럽 신화의 뮬리르와 똑같지만 원피스 세상 속의 뮬리르가 완전히 똑같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북유럽에 존재하는 다른 신들도 원피스에 존재해야 된다는 논리가 생겨버리기 때문이죠. 때문에 저는 아마도 작가님이 원피스의 뮬리르 같은 무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물에게 악마의 열매를 먹이는 방법을 사용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뇌수 라이주는 에넬과 같은 번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고 또 번개를 다루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누군가 망치에 라이주의 열매를 먹이는데 성공했다면 이 망치는 뮬리르와 완전히 똑같은 속성을 가지게 되죠. 때문에 저는 라그니르의 정체가 바로 동물계 고대종 라이주의 열매를 먹은 망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이렇게 만들어진 라이주의 망치에게 라그니르라는 뮬리르와 조금 다른 이름을 지어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라그니르의 정체가 라이주라는 근거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에넬과 로키의 유사한 연출 방법입니다. 에넬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외형적 특이점은 바로 그가 가진 길다란 귀에 있는데요. 에넬은 이상하게도 엄청나게 긴 귀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귀고리를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작가님은 이런 특징을 일부러 라그니르의 주인인 로키에게도 똑같이 그려넣으셨습니다. 하지만 로키의 귀를 에넬처럼 너무 길게 그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로키의 머리를 에넬의 귀처럼 묶어 늘어뜨리는 방식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재미있게도 로키는 엘바프에서 라그니르의 주인이 되기 직전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이는 하늘 세계에서 갑자기 뇌수가 떨어진다는 전설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로키가 떨어질 때에는 마치 번개가 떨어진 것처럼 쿠응하는 소리가 매우 크게 울렸던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에넬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특징이라면 자신이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매우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처음으로 말한 대사도 나는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대사였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첫 대사를 나는 신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사용한 사람이 원피스에 딱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로키입니다. 로키가 루피를 만나고 가장 처음으로 뱉었던 대사는 나는 태양의 신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등장과 동시에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했던 원피스 역사상 두 번째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런 대사와 동시에 말했던 나는 세계를 끝장낼 것이다 라는 부분도 에넬이 보여준 행적과 완벽하게 일치하는데요. 에넬은 자신의 고향인 스카이피아를 번개로 멸망시키려고 했던 사람이며 이런 그의 시도는 번개가 통하지 않는 루피에게 막혀 좌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로키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는 책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고향인 엘바프를 멸망시키겠다고 했지만 이는 번개가 통하지 않는 루피의 공격에 막혀서 실패하게 되었죠. 결국 작가님은 라이주의 파트너가 될 사람을 로키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원래 라이주의 주인인 뇌신 에넬과 일부러 비슷하게 연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여기까지 추리하는데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피스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숨겨진 열매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바람의 신의 열매입니다. 원피스의 세상 속에 이미 태양의 신이 존재하고 번개의 신도 있다면 바람의 신이 없을 이유는 없습니다. 내 원피스에 숨겨져 있는 세 번째 신의 정체는 바로 일본의 국보 풍신 뇌신도에 그려져 있었던 바람의 신 후우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낸 후우진의 열매를 먹은 사람의 정체는 바로 그 사람이었죠.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아끼는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온다면 정말 대단한 스토리와 함께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